일본이 작정하고 우리를 떨어뜨리려다 결국 실패한 이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월 9일 저녁에 도쿄돔에서 벌어진 일을 아직도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호주를 상대로 딱 7대2로 이기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 이게 그냥 승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확률로 따지면 5% 이하였다고요. 윤성민 해설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솔직히 23%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그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뚫어버린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 C조에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호주, 체코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한테 참담하게 발렸어요. 8대3으로 완패했죠. 오타니 슈에이가 작정하고 우리를 요리했고 우리 투수진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 애들이 경기 내내 우리를 깔보는 표정이었다니까요. 특히 일본 벤치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오만한 분위기 정말 짜증났죠. 그리고 대만전도 문제였어요. 5대4로 아쉽게 졌는데 이 경기가 정말 뼈아팠던 게 우리가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못 이긴 거거든요. 체코전에서는 이겼지만 사실점이나 내줬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만이 2승 2패, 우리도 1승 2패에서 호주를 이기면 2승 2패가 되는데 여기서 세 팀이 동률이 되면 득실점으로 순위를 가리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5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서 동시에 2실점 이하로 막아야 한다는 미친 조건이 붙은 거예요. 왜냐면 대만이 이미 다른 팀들한테 꽤 많은 점수 차로 이기거나 졌거든요. 그래서 득실점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건 호주가 일본전에서 선방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당연히 호주 정도는 10점 차 이상으로 발라버릴 줄 알았잖아요. 근데 9회 초에 호주가 홈런 2방을 때리면서 4대3으로 아슬아슬하게 진 거예요. 오타니가 그날 무안타로 침묵했고 일본 마무리 투수가 홈런을 맞는 등 정말 이상한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확신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작정했구나라고요. 물론 음모론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호주를 대충 이긴 바람에 우리가 더 어려워진 건 팩트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8강에 올라오는 게 정말 싫었을 거예요. 왜냐면 8강 진출하면 미국에서 열리는 슈퍼라운드로 가는데 거기서 또 우리랑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일본 애들은 우리를 진짜 라이벌로 생각 안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의식해요. 특히 박찬호 선배님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류현진 선배, 김하성 선배, 이정우 선배까지 우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두각을 나타내니까 은근히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아예 우리를 1라운드에서 탈락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실패했죠. 완전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3월 9일 저녁 7시, 도쿄돔은 정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발로 손주영을 내세웠어요. 손주영은 LG 트윈스 소속 좌완 투수인데 지난 시즌 11승을 따내면서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베테랑이거든요. 일본전에서도 짧게 던졌는데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를 걸었죠. 특히 한국 시리즈 같은 큰 경기에 강한 투수로 유명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 투수진이 이번 대회에서 워낙 불안했잖아요. 체코한테 4실점, 일본한테 8실점, 대만한테 5실점을 내줬으니까요. 팬들도 전문가들도 다 투수력을 의심했어요. 만약 문동주 선배, 안우진 선배, 그리고 오브라이언 선배 같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합류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상황이 워낙 안 좋았죠. 과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항상 짠물 투수들이 있었거든요. 김광현 선배, 윤성민 선배, 오승환 선배 같은 레전드들이 상대 타선을 완전히 묶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무게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했던 겁니다. 경기 시작되자마자 1회 초 김도영 선배랑 이정우 선배 같은 우리의 핵심 타자들이 3자 범퇴로 물러났어요. 진짜 식은땀 났죠. 아, 오늘 안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호주가 만만한 팀이 절대 아니에요. 2023년에 우리를 8강에서 탈락시킨 게 바로 호주였고 이번에도 일본전에서 한 방이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1회 말에 손주영이 안타랑 볼넷을 내주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공을 27개나 던지면서
간신히 무실점으로 버텼어요. 중계진도 다들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회 초에 바로 반격이 시작됐어요. 안현민 선배가 선두타자 안타로 포문을 열었는데 안현민 선배가 평가전에서는 잘하다가 본선에서 좀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더 반가웠죠. 그리고 다음 타자 문보경 선배가 나왔는데 이 양반이 진짜 미쳤어요. 2구째 공을 받아쳐서 초대형 투런 홈런을 날려버린 겁니다. 와, 그 순간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요. 2대0으로 앞서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문보경 선배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번 대회에서 그야말로 국가대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체코전에서 말로 홈런을 때렸고 일본전에서도 타점을 기록했고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SSG 랜더스 소속인데 클러치 상황에서 정말 강한 타자예요. 평소에는 좀 조용한 스타일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터뜨리는 타입이죠. 이런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2점 차 리드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목표가 5점 차 이상 승리잖아요. 게다가 이 실점 이하로 막아야 하니까 점수를 내는 것보다 실점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2회 말에 갑자기 손주영이 내려가고 노경은 선배가 올라온 거예요. 41살이에요. 41살. 처음엔 다들 당황했죠. 이거 포기한 건가? 왜 이렇게 일찍 투수를 바꾸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손주영 선배 팔꿈치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노경은 선배가 진짜 레전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구로 호주 타선을 완전히 요리하면서 베테랑의 품격을 제대로 증명한 겁니다. 41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떨어지지 않았고 제구력도 좋았고 무엇보다 경험에서 나오는 배짱이 대단했어요. 젊은 투수들은 긴장해서 못 던지는 코스를 노경은 선배는 태연하게 공략하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프로의 자세죠. 3회 초에는 메이저리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디트로이트 소속 존스 선배가 2루타를 쳐서 나갔는데 존스 선배 스토리가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어머니가 한국인 입양아 출신이에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 입양되신 분이신데 존스 선배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선수예요. 이번 대회 국가대표로 뽑힌 걸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을 정도니까요. 한국 피가 흐르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완전히 한국인이죠. 존스 선배가 출루하자마자 캡틴 이정우 선배가 연속 2루타를 때려냈어요. 3대0. 그리고 문보경 선배가 또 장타를 날려서 4대0까지 벌렸죠. 이때 중계진에서는 차라리 5회 14점 차 이상을 내서 콜드게임으로 끝내는 게 빠르겠다는 농담까지 나왔어요. 호주 투수들이 생각보다 약해 보였거든요. 근데 야구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중반으로 갈수록 호주 투수들이 점점 강력해졌어요. 초반에 나온 투수들은 좀 떨었는데 중간 개투진부터는 제대로 공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5회 초에 문보경 선배가 다시 한번 타점을 올려서 5대0을 만들었어요. 딱 우리가 원하는 점수 차였죠. 근데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소영준 선배가 4회를 잘 맞고 5회에도 유리한 카운트를 잡았는데 그만 솔로 홈런 한 방을 얻어맞은 거예요. 5대1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우리 팬들은 아니, 벌써 라는 반응이었고 중계진도 목소리 톤이 확 낮아졌죠. 이제부터는 정말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한 점 한 점이 8강 진출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6회 초 김도영 선배가 다시 힘을 내서 한 점을 추가했어요. 6대1. 우리가 목표로 했던 딱 5점 차였습니다. 이 점수 그대로만 경기를 끝내면 8강 진출이 확정되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6대1로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슴 졸여야 하는 경기가 또 있나요? 보통 야구 경기에서는 5점 차면 거의 안정권인데 우리는 오히려 더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진짜 미친 경기죠. 7회, 8회 동안 우리 수비진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투수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마다 포수 양의지 선배가 마운드에 뛰어가서 다독이고 내야수들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했거든요. 이게 진짜 팀워크예요. 개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8회에 사달이 났습니다. 류중일 감독님의 투수 교체 타이밍이 조금 불안했는데 대만전에서 부진했던 더닝 선배를 올린 게 화근이었어요.
무사일 2루의 절체절명 위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중계진은 긴장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하고 있었고 팬들은 숨도 못 쉬고 지켜봤어요. 다행히 더닝 선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실점으로 막아냈어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었죠. 근데 기세가 올라온 상황에서 김태군 선배를 올린 게 문제였습니다. 수비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포수랑 일루수가 사인 미스를 냈고 결국 실점까지 하면서 6대2가 되어버렸어요. 중계진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윤성민 해설위원님은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팬들도 망연자실했죠. 5점 차가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9회 초 단 한 번의 공격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점을 더 내야 하고 9회 말 수비를 무조건 무실점으로 막아야 하는 사상 초유의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야구에서 특정 이닝에 정확히 한 점을 내고 다음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을 확률을 계산하면 진짜 로또 당첨 확률이랑 비슷할 거예요. 좀 과장하면요. 9회 초 김도영 선배가 타석에 섰어요. 상대 투수도 긴장했는지 초구에 볼을 던졌고 김도영 선배는 끝까지 공을 골라내면서 볼넷으로 출루했어요. 선두타자 출루,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이어서 존스 선배가 타석에 들어왔는데 번트를 시도하려다가 강공으로 갔지만 아쉽게 아웃됐어요. 원아웃 주자 1루, 상황이 좀 불리해졌죠. 그리고 캡틴 이정우 선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답게 이정우 선배는 정말 침착했어요. 표정 하나 안 흔들리고 담담하게 공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중전 안타성 타구를 쳐냈는데 이 공이 투수 글러브를 맞고 굴절된 거예요. 호주 유격수가 당황해서 폭투를 범했고 김도영 선배가 3루까지 갔어요. 주자 1, 3루. 기적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호주 수비진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이 상황에서 안현민 선배가 타석에 들어왔는데 너무 욕심내지 않고 툭 밀어쳐서 우리가 원했던 7번째 점수를 뽑아냈어요. 7대2 드라마틱한 점수가 완성된 겁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중계진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함성을 질렀죠. 진짜 소름 돋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9회 말 호주의 공격을 2실점 이하로 막아야 했어요. 더 정확히는 무실점으로 막아야 안전했죠. 왜냐면 만약 한 점이라도 내주면 6대3이 되고 우리 목표였던 5점 차가 무너지거든요. 조병현 선배가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돌직구 우승한 선배를 잇는 투수라고 하지만 솔직히 제구력이 좀 불안해 보였거든요. 조병현 선배가 선두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어요. 원아웃, 좋은 출발이었죠. 근데 다음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다시 위기를 자초했어요. 발빠른 주자가 나가자 관중석은 정적에 휩싸였죠. 도쿄돔에 있던 한국 팬들은 숨도 못 쉬고 지켜봤을 거예요. 저도 중계 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타자가 친 공이 우중간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순간 모든 한국 팬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안타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근데 그때 캡틴 이정우 선배가 몸을 날렸습니다. 도쿄돔의 잔디를 마치 빙판처럼 활용하면서 완벽한 슬라이딩과 함께 그 어려운 타구를 낚아챈 거예요.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정우 선배의 그 수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골드글러브 수상자답게 완벽한 수비 위치 선정과 타이밍, 그리고 캐치 능력을 보여준 거죠. 만약 이 공이 안타가 됐으면 주자가 3루까지 갔을 거고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빠졌을 텐데 이정우 선배가 막아낸 겁니다. 오늘 경기의 영웅이 대체 몇 명인가요, 진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